안녕하세요, 대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스의 주요 특징적인 기능의 하나인 네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간단한 코드로 해서 먼저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구조는 요 프로젝트의 index.html 그리고 sass scss 폴더 밑에 style.sass 같은 폴더에 컴파일 되고요. 자, html은 그냥 이렇게 그 style css 연결시켜 놨고, 이 바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단계로 해서 그냥 똑같습니다. div인데 클래스가 박스, 그 밑에 자식으로 div인데 클래스가 박스, 또 그 밑에 자식으로 div인데 클래스가 박스.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지금 이렇게 중첩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스타일 사스 파일 그리고 컴파일된 css 파일 이렇게 같이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서버랑 와치 사스 켜놓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네스팅, 이 네스팅이란 단어의 뜻부터 먼저 알아보면은, 자, 네스팅. 자, 새 둥우리 채집, 그리고 뭐 내포화, 알품기, 뭐를 이렇게 하여튼 둥지처럼 뭔가를 품는다, 내포, 뭐 안쪽으로 뭔가를 포함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스팅, 품듯이 뭔가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품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네스팅하는 제목대로 이제 사스에서 뭔가를 품는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네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 박스라는 클래스 먼저 만들어 보면은, 일단 패딩은 한 20픽셀로 주고, 보더를 5픽셀 솔리드 블랙. 네, 지금 이렇게 됐죠. 자, 이 세 아이 다 공통으로 박스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둥글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우선 박스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두 번째 있는 이 박스한테만 어떤 스타일을 내가 주려고 하려면은 점박스 밑에 점박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박스라는 클래스 밑에 박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스라는 클래스 밑에 박스는 위에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얘한테도 되고 얘한테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점박스 바로 밑에 점박스 이렇게 하면은 이 표시는 바로 밑에 직계 자식을 뜻하는 지시자니까 박스 바로 밑에 박스, 그럼 얘가 되는데, 또 여기서 이 박스 바로 밑에 박스, 결국 이것도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얘한테 id도 박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단한 구조니까 얘 첫 번째만 id가 박스고, 이 세 아이 공통으로 클래스가 이건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한테만 스타일을 주려면은 샵 id가 박스니까 거기 바로 밑에 점 박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두 번째 저 아이만 보더 컬러를
어쨌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연하게 A C 자, 요 두 번째 얘만 보더가 이렇게 연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들은 내용이 없으니까 컴파일이 안 됐고, 그래서 이 네스팅 이란 것은 아까 사전에도 나왔듯이 사스의 네스팅. 자, 네스팅은 품다, 내포하다가 안쪽으로 뭔가를 포함한다는 뜻이죠. 자, 품다, 내포하다, 안쪽으로 뭔가를 포함한다, 이 말은 즉 이 뜻입니다. 이 HTML처럼 이 구조를 보면 얘가 얘를 품고 얘가 얘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자식으로 포함하고 얘는 얘를 자식으로 포함하고. 근데 CSS에서는 CSS로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이 구조에 맞게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네스팅이란 건 일단 먼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샵박스 바로 밑에 점박스, 이거를 네스팅화 하면은 샵박스. 자, 이 HTML처럼 점박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자, 요 부분이 컴파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컴파일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둘 다 연해졌죠. 보더가. 왜냐? 박스 밑에, 그러니까 아이디가 샵박스 밑에, 클래스 박스는 지금 아이디가 박스 밑에, 클래스가 박스 인에는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이 둘 다 연해졌죠. 그래서 아까 요거처럼 구체적으로 바로 밑에라는 요 표시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똑같이 붙여주면은, 자, 요번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HTML 구조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얘 밑에 얘. 그래서 요거는 지워주고,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요게 컴파일 돼서 이렇게 됐죠. 요건 내용이 일단 없으니까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것보다 이 제 설명, 이 화면과 제 설명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여기 사이에다가 또 박스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보더 컬러를 샵 222 너무 연하네요. DDD. 자, 요번에 이제 요렇게 또 컴파일 되죠. 자, 한 단계 요거 밑에 요거 밑에 요거. 자, 요게 지금 그대로 들어오죠. 요 위에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 그죠? 자, 그래서 네스팅은 지금 요 보시는 대로 요거 밑에 요거 밑에 요거 요렇게 지금 컴파일이 되는 것이죠. 요 구조대로, 요 포함 관계 구조대로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포함 관계, HTML 요 포함 관계 같이 이 사스는 그 선택자의 포함 관계 구조대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네스팅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은, 자, 여기 부분하고 요 밑에다가 점박스, 그냥 점박스 이렇게 하고, 백그라운드 샵 dd 이렇게 하면은, 자, 요번에는 요렇게 컴파일 됐죠, 그죠? 요 부분이 그냥 요거 밑에 요거 이렇게 해서 샵박스 밑에 점박스 이렇게 컴파일이 됐죠. 자, 요거 요 부분은 샵박스 밑에 요거 직계가족 직계 자식 점박스 이렇게 여기 위에 거랑 이렇게 돼서 이렇게 컴파일 됐고, 밑에 요 부분은 요거 그냥 밑에 점박스 이렇게 됐죠. 자, 얘 보더 얘 배경 조금 더 밝게 EF 크게 차이가 없네요. FE 조금 더 연해졌는데 너무 연해졌네. 그냥 EF로 다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아이한테 요 두 번째 박스 요거잖아요.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얘 배경을 뭐 녹색으로 하겠다. 그럼 아까 두 번째 박스는 요 샵 박스 바로 밑에 요 점 박스 얘니까, 자, 요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자, 땡 마우스가 올라간 건 호버잖아요. 자, 이렇게 갔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백그라운드를 그린 녹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지금 이 두 번째 아이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녹색으로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박스가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돼버렸죠. 자, 이렇게 지금 컴파일이 돼버렸잖아요. 자, 샵박스 밑에 두 번째 바로 밑에 점박스, 그러니까 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칸 띄워지고 땡땡 호버가 됐으니까, 한 칸 띄워지고 땡땡 호버가 됐으니까 결국 한 칸 띄워진 거는 또 그 밑에 자식인 무언가에 호버가 됐을 때 녹색으로 되라. 이렇게 되니까 얘 세 번째인 얘가 녹색으로 되버렸죠. 땡땡 호버.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는 것이 사스에서 %라는 예약 키워드입니다. 자, %, 땡땡 호버 하니까, 자, 이번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호버가 돼버리죠. 붙어버리죠. 점박스 호버. 그러면 이렇게 둘째 아이한테가 녹색이 돼버리죠. %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거 밑에 요거 해서 점박스 밑에 호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가 배경이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배경이 녹색이 되는데, 자, %를 붙여주니까, 자, 컴파일이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라는 건 요 바로 위에 요 그 해당, 그러니까 얘 %에 해당하는 요 요소 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리키는데 얘랑 얘 포함 관계 이거 자체를 다 가리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라는 것은 요거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요 부분. 그러면 세 번째 얘한테 %, 호버 하면은, 얘는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하면은, 자, 얘 세 번째 지금 호버 이렇게 됐죠. 요놈.
자, 여기서의 %는 이제 얘랑 얘 포함 구조. 샵 박스 밑에 꺽쇠괄호 점 박스 밑에 점 박스가 요 %가 되는 거죠. 여기 요렇게 요 부분. 그러면 세 번째는 블루, 그죠? 두 번째는 그린, 블루. 자, 여기서 %가 바로 이 위에 요 요소, 그러니까 %는 요 해당 그 블럭 그에 해당하는 그 요소랑 그거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이 되는 것이고요. 요 두 번째 %는 자, 얘가 되는 것이죠.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호버가 붙었고요. 자, 포함 관계대로 되다 보니까 아까 %가 없을 때는 점 박스 밑에 땡땡 호버가 이렇게 그 하위 요소로 이렇게 구분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한테 뭔가를 주게 하려면은 결국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같은 %라도 이 %에 해당하는 그 요소니까 그 %마다 다 그 컴파일 결과가 다 달리 나타나게 되죠. 자, 지금 뭐 이 정도로만 작성했는데 코드가 좀 길어졌는데 뭐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해도 되지만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할 때는 따로 이렇게 샵 박스 바로 밑에 점 박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점 박스 이렇게 하면은 폰트 사이즈 16픽셀은 기본 폰트 사이즈니까 24픽셀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요게 요 부분이죠. 자, 샵 박스 집게 자식 점 박스 그리고 그 밑에 포함되어 있는 점 박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컴파일이 됐죠. 자, 그러니까 얘가 결국 마지막 박스 이 최하위 요 자식 박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꺽쇠 가로를 붙여주면은 또 이렇게 되고요. 여기 꺽쇠 가로가 붙어서 꺽쇠 가로를 빼면은 자, 이렇게 그냥 요거 밑에 점 박스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앞에 꺽쇠 가로 붙여주면은 자, 요거 밑에 꺽쇠 가로 점 박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는 결국 이 위에 요놈 요거랑 요거의 포함 관계. 지금은 얘가 제일 상위에 있으니까 포함 관계상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냥 요게 그대로 요 %자리에 들어와서 이게 그대로 여기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요 부분. 근데 아까 위에 요거의 마지막 박스, 요 점 박스의 요 %는 자, 요거잖아요. 블루 %호버 %땡땡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가 블루가 되라. 이때 여기 %는 그 요 요소 해당 요소 그 블럭에 해당하는 요거 그리고 요놈의 포함 관계는 지금 요 위에는 요게 있죠. 그리고 요거 위에는 요게 있죠. 그래서 자, 그
그 포함 관계대로 이렇게 지금 %가 요걸 나타내는 것이죠. 요렇게 타고 올라가서 단계 타고 올라가서 그 포함 관계대로 그대로 뿌려지게 되죠. %가 요 위에 %는 요거죠. 자, 요 %에 해당하는 블럭 요소, 요 선택자는 얘니까, 그리고 그거의 포함 관계 얘 위에 얘 샵박스 밑에 꺽쇠가로 점박스, 이게 결국 %, 요 %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샵박스 요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가 요걸 가리키게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코드 구조상 지금 뭐 이렇게 점박스 요렇게도 돼 있잖아요. 지금 박스 클래스 밑에 박스 클래스 밑에 박스 클래스 이렇게 그죠? 박스 클래스 밑에 박스 클래스 밑에 박스 클래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점박스 밑에 점박스, 그리고 요 이렇게 하고 점박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점박스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자유자재로 본인이 편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네스팅을 적용해서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 자, 이 밑에 어떤 스팬이라는 마지막 박스 밑에 스팬 요소가 있고, 마지막 자식 뭐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치면은, 이 마지막 박스 클래스 밑에 스팬이 또 지금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봤을 때 요 박스 마지막 박스가 얘니까 얘 밑에 스팬 폰트 사이즈 12 픽셀 이렇게 하면은, 자 결국 이렇게 되죠. 자 %, 꺽쇠걸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 지칭하는 것이 뭔지를 잘 그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 그 해당 블럭의 고요소 그리고 그거의 포함 관계 대로 뿌려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네스팅과 더불어서 함께 효율적으로 찰떡궁합인 기능이 바로 미디어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쿼리는 그거잖아요. 반응형 웹 만들 때 그 특정 사이즈 이하 이상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특정 그 스타일이 적용되게 하는 반응형 웹에서 쓰는 게 미디어 쿼리죠. 그래서 네스팅 안에다가 바로 미디어 쿼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는 코드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하면은, 자 여기에 골뱅이 미디어 이렇게 하고 and width end죠. 알파벳 end max width 400 픽셀 이랬을 때 폰트 사이즈를 16 px로 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컴파일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CSS로 미디어 쿼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특정 미디어 쿼리 블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그 해당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네스팅으로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요소에다가 바로 미디어 쿼리를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소스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돼버리죠. 왜냐하면 이 비디오 쿼리가 결국 얘인데 지금 얘랑 이거잖아요. 이거랑 이 비디오 쿼리 블럭이랑 따로따로 놀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이 네스팅으로 해서 그냥 스타일 그리고 미디어 쿼리 스타일 이렇게 같이 돼 있으니까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지죠. 얘는 따로 있으니까 조금 파악이 어렵죠. 왜냐면 지금 저는 지금 소스가 간단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는 파악이 쉽겠지만 실전에서는 이 소스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얘 밑에도 뭔가 쭉 달릴 것이고 얘도 쭉 달릴 것이고 하면은 이건 지금 물론 제가 임의로 막 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가 막 길어지게 많이 달리면은 얘 따로 소스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파악이 어려워지는데 얘는 해당 블럭에 이렇게 같이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죠. 소스 파악이. 자, 그래서 어차피 이거 컴파일 하면은 이거 다 다시 CSS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에러가 났네요. 자, 다시 컴파일 하면 예. 다시 컴파일 하니까 이렇게 CSS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제가 맘대로 작성한 것이 다 날라갔죠. 그래서 요거도 그렇고 여기도 이거 미디어 쿼리 블럭을 요 위에 스팬 자리에다가 여기 놓고 뭐 얘는 500픽셀로 해볼까요? 500픽셀 폰트 사이즈 뭐 30.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얘에 해당하는 미디어 쿼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한번 미디어 쿼리 이거 테스트는 굳이 안 해봐도 되겠고요. 잘 되잖아요 지금. 자, 글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단계 이 네스팅도 단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또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단계가 많이 들어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스판에 해당하는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단계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만 따로 빼내면 되겠죠. 요거를 스판 부분만 따로 빼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샵박스 밑에 점박스 밑에 점박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 요 부분이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복잡한 부분만 따로 빼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어차피 이 SAS 파일이 CSS를 만드는 거니까 이 CSS는 건들 일이 없지만은 혹시라도 CSS에 뭔가 막 이렇게 작성이 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 CSS를 건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장이 지금 안 됐을 경우에 이 style.css 이 동그랗게 표시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SAS 파일을 내가 딱 저장을 하면은 이 컴파일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 저장이 안 된 이 CSS 파일을 저장을 한번 시켜주고 그리고 얘를 컴파일해야
그래야 제대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CSS 파일에 뭔가를 막 건드렸을 때, 자 그리고 이 네스팅과 조금 관련이 깊은 그 CSS의 BEM이라는 구조 방식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S BEM 구조. 자, BEM은 B 블럭, E 엘레먼트, M 모디파이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블럭이라는 것은 특정 독립적인 요소를 뜻하고요. 그리고 엘레멘트는 이 블럭 요소의 하위 요소들, 그리고 모디파이어는 수정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말이냐, 결국 CSS의 id나 클래스 뭐 등의 이름을 구조적으로 붙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내용은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바디 부분도 자, 다 지웠고요. 자, 실제로 HTML에는 구조가 되게 많죠. 뭐 헤더 부분도 있고, 헤더 여기에 뭐 메뉴도 들어갈 것이고 등등등 들어갈 것이고요. 뭐 로고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뭐 섹션에 뭐 대문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요. 하여튼 어떤 요소들이 되게 그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글상자가 있다고 칠게요. 글상자. 자, div 텍스트 박스 글상자,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제목은 클래스를 타이틀이라고 주고요. 글 제목, 그리고 글 내용 콘텐트, 이 안에 P라고 해서 P 태그로 해서 클래스 텍스트, 설명글에서 디스크립션의 약자로 DSC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 그리고 뭐 안에 뭐 어떤 버튼이 하나 있어가지고 원본 보기 뭐 이런 버튼이 있다고 치면은, 자, 독립적인 요소, 그러니까 헤더도 헤더만의 독립적인 요소고, 섹션도 이 대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독립적인 요소고, 이 글상자도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잖아요. 뭐 글상자가 이렇게 여러 개, 한 두 개 정도 뭐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자, 이랬을 때 BEM 구조로 하면은 특정 독립적인 요소 그리고 하위 요소들
그리고 수정자. 자, 요거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라고 봤을 때, 자, 클래스나 아이디 뭐 등등 이름을 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그냥 타이틀 그러면 조금 너무 그 범위가 넓잖아요. 제목이라는 뜻의 타이틀 그러면 이 클래스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너무 제목이라는 뜻의 타이틀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다른 데서도 쓰일 확률이 높겠죠. 이 타이틀이라는 요소, 이 단어가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텍스트 박스에 해당하는 타이틀. 그래서 텍스트 박스 요 독립적인 요소 하위 이 언더스코어 두 개는 이 텍스트 박스에 해당하는 타이틀. 그래서 언더스코어 두 개를 붙입니다. 그럼 콘텐츠도 마찬가지겠죠. 텍스트 박스 언더스코어 콘텐츠. 그러면 이 글 내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겠죠. 콘텐츠 밑에 DSC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이 포함 관계대로 이 독립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제목, 내용이라는 그 뜻이 명확해지니까 아까 그냥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하면은 너무 광범위해져 버리니까 더 구체적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클래스명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 밑에 컨텐트 밑에 DSC라는 이렇게 클래스명으로 써도 되지만 뭐 어느 정도 적당히 구분만 되면은 앞에 이 컨텐트는 그냥 생략하고 뭐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유동성 있게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밑에도 요걸 그대로 붙여놓고 뭐 글제목 1, 얘는 글제목 2, 글내용 1, 글내용 2. 요거 하나 더 3개 해볼게요. 3개 3 자, 이랬을 때 이 스타일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점 텍스트 다시 박스 그리고 그 밑에 텍스트 다시 박스 언더스코어 타이틀. 자, 사스의 이 네스팅으로 하면은 뭐 앞에 앰퍼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TT가 잘못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콘텐트. 네, 지금 이렇게 되겠죠.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 20픽셀. 요 콘텐트는 폰트 사이즈 16픽셀. 이거 좀 키울게요. 24.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는 보더 1픽셀 솔리드 샵 333. 넓이는 300픽셀. 자, 이렇게 줬고요. 자,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자. 그 하위 요소들, 그리고 수정자, 모디파이어. 수정자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이 글 제목, 얘가 글자 색깔을 내가 빨갛게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수정자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기본은 그냥 컬러를 블루로 줄게요. 자, 이렇게 파랗게 됐죠. 그럼 두 번째 얘만 빨갛게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요거 복사해서 레드. 자, 이렇게 하고 수정자 타이틀인데 빨간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끝에 그냥 대시 그 수정자. 얘는 기본 타이틀은 블루인데 이 수정자 얘 때문에 레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얘한테 타이틀에다가 텍스트 박스 타이틀 대시 레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글 제목 2 얘만 이렇게 수정자가 붙어서 요 기본 타이틀 외에 이렇게 별도 수정 클래스로 요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BEM 구조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BEM 이것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자료가 많습니다. CSS BEM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자, 많죠. 자, 요 해당 글들 한번 훑어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요소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헤더에도 버튼이 하나 있고, 로그인 뭐 이런 버튼이 있다고 치면, 자, 클래스를 좀 두루뭉실하게 범용으로 쓸 수 있다는 뜻으로 그냥 btn이라고 줄게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자, alt 클릭 해서 클래스 이꼴 btn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여기저기 쓰일 수 있게 그냥 버튼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btn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하고 패딩을 30픽셀,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아니, 너무 귀엽네요. 20, 18. 자, 그럼 이 해당 버튼들 다 이렇게 먹죠. 자, 이거는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클래스고, 자, 그죠? 그러면서 범용으로 쓰이는 버튼이면서 이 텍스트 박스에만 해당하는 또 버튼이다 라고 내가 특정하게 되면은 여기에 텍스트 박스 하위에 있는 원본 보기니까 뭐 뷰 btn 다시 뷰. 자, 이 대시 한 개는 그냥 띄어쓰기 같은 역할입니다. 뭐 그냥 뷰 이렇게 btn 뷰 이렇게 다 붙여도 되는데 내가 그냥 띄어쓰기 같이 이렇게 좀 한 칸 구분해 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시 한 개는 띄어쓰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더스코어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만 있을 때. 자, 그래서 아까 언더스코어 두 개는 그 포함 관계, 이 타이틀이 이 텍스트 박스에만 해당하는 타이틀이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하위를 나타내는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고, 아까 수정자 레드는 이 타이틀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수정해서 보여지는 역할로 대시 이렇게 붙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btn 뷰는 공용으로 쓰이는 btn 클래스가 있고, 또 그거와 동시에 이 텍스트 박스에서 전용으로 쓰이는 버튼이다 라는 뜻으로 해서 이 클래스를 또 붙여주면은 이 공용적인 특징과 함께 여기 텍스트 박스에만 해당하는 요 특징을 여기서 해주면은 btn 점 텍스트 다시 박스 언더스코어 뷰 btn 뷰.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하게 얘한테 텍스트 박스에만 맞게 내가 적용을 별도로 하고 싶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고 라이트 10픽셀 탑 5픽셀. 바로 밑에가 아니죠. 자, 그냥 이렇게 해야 맞죠. 자, 여기서 요 btn 텍스트 btn 뷰 요거를 다른 데도 다 주면 되겠죠.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고. 자, 그래서 지금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이 부모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요 부모한테 포지션 렐러티브, 자, 그럼 이렇게 뜨고 보더 라디우스 20픽셀 백그라운드 오렌지.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용 클래스적으로 쓸 때는 공용 클래스대로 쓰이고, 이 텍스트 박스에 포함됨으로 해서 텍스트 박스의 전용 속성도 특징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이렇게 해도 그리고 되고, 어차피 이 btn dsc 얘가 이 컨텐트 밑에 있으니까 얘를 이 컨텐트 밑으로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그 css BEM 구조 방식과 이 SAS의 네스팅 구조 방식이 어떻게 보면 둘 사이가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관관계가 뭐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SAS의 네스팅 기능과 그리고 CSS의 BEM 구조 방식을 이렇게 간단한 소스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여러가지 요거 마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놈한테 미디어 스크린 and max 다시 위드스 컬러가 빠졌네요. max 다시 위드스 태블릿 사이즈 뭐 대충 765px 800 일 때는 위드스를 90%, 폰 사이즈 폰 사이즈는 대충 한 500, 450 정도. 이때는 위드스를 100%,
자, 그러면 미디어 쿼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잘 먹죠. 데스크탑 기본 사이즈가 300인데 자, 폰 사이즈에서는 100%. 뭐 이 지금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변수도 활용을 해서 그냥 800 픽셀, 450 픽셀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폰 450 픽셀 그리고 달러 타블릿 800 픽셀 이렇게 만들어 폰 이 변수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달러 타블릿 달러 폰 자 이렇게 활용하면은 숫자로만 그냥 450, 800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변수화해서 달러 폰 이건 폰 사이즈에 해당하는 사이즈구나. 달러 타블릿 이건 타블릿에 해당하는 사이즈구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파악하기가 쉽겠죠. 자,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스팅과 CSS BE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은 최대한 더 실무적인 구성으로 해서 구체적인 예제로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